국회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청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김경민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14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에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또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이 나올 거란 예상인데요. 여당 내 기류는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탄핵 소추안 표결 지난주 토요일에도 있었고 14일에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표결 자체는 헌법 정신과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과정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시도한 비상계엄은 분명한 위헌, 불법, 내란 범죄 시도임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첫 번째로 헌법이 정한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입니다. 두 번째로 계엄사령관 포고령 또한 위헌입니다. 계엄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한정되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만이 제한이 됩니다.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계엄으로 뺏을 수 없음에도 포고령 제1호, 제1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기록함으로써 헌정사상 그 어떤 계엄 포고문에도 국회 활동,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이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계엄군의 국회 장악 자체가 폭동에 가까운 내란죄다. 이것은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뿐만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국민주권 그리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과정임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넘어가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여러 기류들이 드러나는데 관건은 오늘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과정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이제 입에 귀추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TK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수많은 시민들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론, 국민 여론 잘 지켜가면서 앞으로 판단을 해야 앞으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국민들이 사실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들도 많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입법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의 정서나 또 당의 이제 여러 가지 걸 맞춰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탄핵 찬성 여론이 5명, 6명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윤 대통령도 탄핵을 대비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겠다 이랬던 한동훈 대표의 노력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의원님? 이제 소위 말해서 한동훈 한덕수 체제의 이제 권한대행 혹은 거국내각 등의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러한 이제 그 반헌법적인 체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되었죠. 네네. 트럼프 인수위에서도 이 한한 체제가 가능하기나 한 것이냐 이러한 말들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며칠간에 이제 추이를 시켜보니까 이 얘기는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이제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 될 것이냐 김태우 의원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이제 국민의힘 다음 이제 스텝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국론보다 당론이 우선이다라고 좀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TK 지역의 25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 우재준 의원, 김영동 의원 2명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 탄핵에 찬성하느냐 이게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맞느냐라는 여론이 3분의 2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특히 TK 지역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중심 심장이라고 하는 그 25분의 국회의원들 생각이나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당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결국 국정의 공백을 막고 그리고 민생과 또 여러 가지의 이 분열 정치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좀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나 이런 것들을 전혀 좌시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수습들을 빨리 막고 결국은 이런 이 분열의 정치 또 이런 혼란의 전국을 빨리 수습하고 하루빨리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보게
보게 되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윤석열 씨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당의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에 이제 어제자까지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지금 탄핵을 대비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씨의 이제 말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을 좀 가지고 그리고 적어도 이 헌법 정신만큼은 좀 준수를 해달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분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계엄령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제 국정 운영에 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이나 법에 대한 이제 적법한 절차였냐 또는 위헌 여부에 대한 거는 지금 많은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전국이 하루빨리 수습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그 체크 확인된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또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사임하고 권성동, 김태우 의원 이렇게 2파전 구도로 개파 대결 양상이 됐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이제 크게 나오는 것은 권성동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게 되면 이제 친윤계의 국회의원들이 조금 세를 많이 얻게 되고 탄핵안 표결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당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난주 토요일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몇몇의 이제 구성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요즘에 이제 베로미터라고 평가를 받는 이제 배현진 의원도 그것들은 중진의 생각일 뿐이고 조재선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지금 표결을 하겠다라고 시사한 조재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적어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 기관으로서 본인의 이제 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탄핵안 표결 자유에 맡기자는 당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이제 근거로는 윤석열 씨가 이제 지금 탄핵을 대비하고 있고 변호인단까지 꾸리고 있다. 그런 것들을 근거로 내세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험을 가진 다선의 이제 중진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고 또 당 안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을 다 함께 끌어서 다시 한번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어떠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냐 또 어떠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또 어떠하면 이 전국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타파할 수 있는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두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여러 정치에 했던 다선을 했던 중진의 의원님들이고 또 강한 정치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중에 과연 어느 분이 될 거냐는 거는 조금 오늘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이 당선된 어떤 의원님들 간에 일단은 수습을 좀 막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질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후보 중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당이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 이제 국민인 여론을 외면한 채 이건 사실 이번 원내대표는 당내 권력 다툼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제 누가 이제 나서서 전면에 총대를 메고 수습을 하느냐인데 여기서도 한번 짚고 싶은 게 있어요. 평소에는 되게 그 보수의 맹주인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TK 국회의원들이 이선으로 싹 빠졌습니다. 이게 과연 그 국민의힘 내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비겁한 후퇴로 볼 수 있는지는 결국에 또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받아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지금 헌재가 6인 체제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6인 체제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네.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은 6인 이상의 이제 찬성을 얻어야
그 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동안 재편되지 못했던 재판관 3명, 국민의힘 1명, 민주당 2명 추천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재판관 구성이 이제 보통 뭐 중도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금은 중도 보수 뭐 진보 이 성향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그 의무나 이제 해야 될 것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은 이번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들어와서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 탄핵건도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올라가겠지만은 이전에 검사도 방통위원장 등 여러 가지 탄핵건들이 이미 통과가 되면서 결국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어떠한 정치적인 권력이나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9인 체제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도 않고 6인 체제에서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네. 결국은 헌재 재판이 이 판결 과정에서 어떠한 뭐 정치적인 것들이 작용되지 않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법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또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헌재 최종 판결은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최종 판결로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뭐 그런 판단을 믿고 이제 국민들은 그 이제 여론을 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믿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여러 수사기관이 충돌하다가 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수사 주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란죄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검찰이 빠지고 이제 경찰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의 삼각 공조가 어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네. 지금 크게 보면 검찰과 경찰 간의 이제 수사 경쟁이 지금 심화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냐, 저는 그거는 좀 어렵다. 검찰 경쟁 간의 수사 경쟁으로 인해서 마땅히 수사되어야 할 것들이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진실이 묻히는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합동 수사본부든지 이제 검찰의 수사본부든지 이제 국민들의 여론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엄정한 수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사실 검찰, 경찰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현 정권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안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결국은 누가 조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냐, 성역 없는 조사를 누가 할 수 있는 기관이냐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지금의 국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과 경찰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조금 이제 수사에 대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한 가지 딱 이런 부분들만 사실 지켜지면은 저는 그거는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슈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국은 지금 사안이 굉장히 큰 사안이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네. 어떠한 것을 먼저 흘려서 이 조사가 명백하게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조금 여론을 만들기보다는 이 여러 기관들이 명백하게 이 법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된 것들을 통해서 법 집행을 한다면 이 조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조사기관이 과연 국민들의 더 눈높이에 맞게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또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은 합니다. 네. 사실 우려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이거든요. 뭐 검찰 수사본부 쪽으로 이제 지금 여당의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좀 먼저 자수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동안 이제 검찰의 행태들, 이번 정권 속에서 검찰의 행태들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 수사본부가 아닌 이제 합동수사본부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경찰청장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검찰 수사본부 내에서 좀 기류가 달라진다면 저는 그런 수사 경쟁들 되게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그 양쪽 다 이제 엄정한 수사가 가능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과연 검찰 내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없는가?
지금 굉장히 분분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엄중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 수사 관련해서 또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게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긴급 체포 이게 헌정사상 최초가 될 텐데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내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씨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성역 없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의 사안이 긴급하고 또 법령으로나 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단순히 이 여러 가지 뭐 루머나 또는 정서에 의해서 뭔가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들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거를 꼽아 보더라도 국무회의가 5분 만에 그것도 이제 국무회의장도 아니고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제 5분 만에 끝나고 그 1분 뒤에 이제 윤석열 씨가 계엄을 선포했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헌법, 뭐 법률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거든요.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수사본부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역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촉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럼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 이제 TK 정서를 봤을 때도 굉장히 그 많은 시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동성로 이제 그 현장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탄핵을 촉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이 현장에서 느껴져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게 물이 이제 99도씨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씨 때부터 끓어넘치면서 현상이 발현이 되는 것처럼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국민들의 강한 비토 정서 그리고 이 정상적인 이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마음들, 심정들 그리고 염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또 한 번의 이 탄핵이 얘기가 나오는 게 개인적인 정치 신의 입장에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하고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또 탄핵이 내용이 나오고 또 이 대한민국 전체가 분열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사실 여러 곳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탄핵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염원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과연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하면 또 이런 분열의 정치가 왔을까라는 게 참 안타깝다는 현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K 광장의 결투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의원 그리고 수성구의 김경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